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좀 편하게 좀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신문 봤더니 가장 큰 경제 기사가 이제 저성장에 대한 부분과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오늘 헤드라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쭉 지금 현황을 살펴보면 뭐 신문 기사대로 저물가, 저성장, 이제 저금리 지금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그 4차 산업으로 어마어마한 성장들을 했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구글, 페이스북,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IT, 스마트폰 이런 또 자동화 산업, 또 자동차에 대한 뭐 인공지식 기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2010년 초반대까지만 하더라도 연 15%의 성장을 했죠.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그 큰 많은 인구들이 이제 엄청난 발전을 했었는데 그렇게 발전된 이제 기술은 굉장히 발전이 되고 생산성은 좋아지게 되죠. 자, 생산성은 좋아지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생산성은 좋아지는데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저출산에 대한 최고의 저출산 국가로 오명을 쓰고 있는데 이제 소비를 할 수 없는 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인구들이 줄어드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생산성은 좋아지고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면 기업들은 재고가 쌓이게 되겠죠. 재고가 쌓이게 되면은 당연히 투자를 안 하게 돼요. 투자를 안 하게 되면은 돈을 빌릴 필요가 없으니까는 금리는 내려가는 거고 투자를 안 하니까는 당연히 성장은 멈추는 거고 그리고 또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는 물가도 굉장히 싸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지금 겪고 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고도 성장에 있어서 이런 지금 경제적인 진통은 한 번은 어디서든 터지거나 크게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 높아요.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하지만은 각 나라의 이제 부채 현황들을 보면 제가 자료를 여기 앞에 띄워놓은 게 있는데 각 나라의 부채 현황들을 보면은 한번 보실게요. 각 나라의 부채 현황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고 뭐 캐나다도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지만 뭐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프랑스나 홍콩, 중국 이런 나라들은 사실 기업 부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의 부채에 대한 성격, 뭐 재정에 대한 부채들, 기업에 대한 부채들, 가계에 대한 부채들.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보면 재정 건전성은 또 엄청나게 좋고 기업들도 부채에 대한 비율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IMF라는 어떤 큰 경제적인 위기를 겪은 다음에 굉장히 건전해졌습니다. 이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업들이나 지금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부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전성을 띠고 있고 문제가 되는 건 가계예요. 근데 각 나라마다 부채의 성격이 다른 거지, 다 어떤, 문제점은 하나씩은 문제점은 다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경제적인 진통을 겪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어디 한 군데서는 터지게 돼 있겠죠. 그런 게 터지게 돼 있는데 현재 서울 경기권은 가격들을 엄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한국감정원 자료를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역별에 대한 주간 아파트 동향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모두가 다 오르는 게 아니고 지금 시중에 금리가 굉장히 떨어져서 돈이 많이 풀려서 모든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나 마찬가지예요.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플러스와 어떤 사람의 마이너스를 더하면은 이제 제로가 되는 제로섬 게임이죠. 그래서 지방의 마이너스와 지금 서울의 상승을 합하면은 제로가 되는 그런 게임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적인 시가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지방이 마이너스가 되고 서울이 오른 것 뿐이죠. 서울이 엄청나게 올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의 시가총액에 대한 변화는 없이 지금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황일 때 더 극명하게 갈려요. 불황일 때 좋은 쪽은 가격이 인하가 안 되고요. 밑에 지방부터 가격이 계속 위험성이 붉어지게 되죠. 이럴 때 우리나라가 카드를 쓰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쓰지 않으면은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에 올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쓸 카드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부동산 규제를 너무 많이 해왔고 금융에 대한 규제도 사실 과도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어떤 다른 나라가 썼던 돈을 막 찍어내는 양적 완화 정책도 쓰지를 않았어요. 이렇다 보면은 규제가 많았다라는 것은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카드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문제가 돼서 우리나라 전체 수도권이 가격에 대해서 점령이 당하면 당연히 나라는 망할 수도 있고, 금융이 망하면은 나라가 정말 이 경제가 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가 지역별로 지금 벌써부터 지방부터는 시작을 해왔는데, 서울 도심까지 그런 위험이 올 때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재정 정책이나 완화 정책이나 금융에 대한 완화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런 위기가 오면 당연히 쓰게 되겠죠. 그래서 도심에 대한 안정성은 위기가 오더라도 굉장히 안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어디를 보더라도 도심에 대한 소형 주택들에 대한 안전성은 뭐 우리가 독일을 가보든 프랑스를 가보든 일본을 가보든 미국을 가보든 도심에 대한 소형 주택은 사치제보다는 굉장히 필수제에 가까운 부동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정성은 훨씬 더 이런 위기가 있을 때 빛이 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저번 주에 세미나를 할 때 2호선 안에만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울 중에도 가장 안전한 곳이 2호선이 순환하고 있는 그 중심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있어서 소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험할수록 투자를 안 하고 뭐 가만히 돈을 갖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하면 안 되고 팔아야 될 부동산이라면은 사실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 있는 어떤 대형 평수의 아파트 또는 부동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한동안 지금 이런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방이 안 되고 지방의 가격이 떨어지고 지방에 대한 제조업이 안 된다면은 사람들은 어디서든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안 될 경우에 지방에 있는 주택을 팔고 지방에 있는 기업을 정리하고 지방에 있는 가게를 정리하고 지방에 있는 사업을 정리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신의 규모를 줄이면서 장사를 하게 되겠죠. 그럴수록 도심에 대한 소형 부동산은 훨씬 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의 2020 계획부터 해서 2030 계획까지 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도심을 투자를 안 하고 2030에 있는 거기서 한번 언급됐던 곳들을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강남 쪽도 마찬가지고 영등포 쪽 뭐 이런 쪽들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 그 예전에 도심으로 자리 잡았던 사대문 안쪽들, 그 안에 원래 그 안에서 모든 생산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옛날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구 쪽이나 종로구 쪽을 보면은 도심의 이 같은 구에서 굉장히 큰 면적들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저금리, 저성장, 지금 경제적인, 금융적인 이런 위험을 말하더라도 이런 도심에 있는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고,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위험들을 해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심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이런 위기가 올수록 훨씬 더 빛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정성과 투자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또 2040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때 도심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더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일수록 한번 도심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위험해지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금융위기가 될 수 있고, 그렇게까지는 우리나라가 되지 않고 쓸 카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도심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오늘 이렇게 신문에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금융위기가 나왔음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서 이럴 때는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오늘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와 항상 같이 하시려면은 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요즘에 너무 구독자가 안 늘어나요.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예, 여러분들 하여튼 행복한 하루들 되시고, 오늘 제가 가볍게 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